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난다의 김용재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연 시작하면서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한창 시장 좋을 때 반대로 현금화하라고 하셔서 미친놈이라고 채팅 남기기도 했었는데 형님 말대로 3개월간 미치듯이 시장 빠졌네요. 점점점 인정 점점점. 그리고 11월 12월은 기회가 왔다고 계속 말씀하시길래 설레발 치지 말라고 또 채팅을 남겼는데 죄송합니다. 점점점 인정 점점. 아무튼 뭐 형님 말대로 11월 시장 흐름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는 숨 고르는 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2달 정도의 기간을 본다면 역시 단타, 단기 종목 위주로 매매를 진행해야 하는 게 맞겠지요. 근데 말씀에 계속 말씀을 주시는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사실 긴 호흡으로 봐야 하는 업종 아닌가요? 2달 만에 승부를 보기에는 업종 자체가 무겁지 않나요? 반도체든 2차 전지든 대부분 절반 이상 깎여서 내려온 상태인데 아무거나 담아도 괜찮을까요? 저도 형님 말대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점점. 다시는 형님 방송에 욕 안 쓸게요. 점점. 이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저한테 형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나이가 어린 친구인가 보네. 그 형님이라는 게 갑자기 이거는 주식 외 사이드 스토리인데 오프 더 레코드인데 이게 저는 전라도 사람이어서인지 어쩌죠. 제가 전라도 요수가 고향인데 대학교 때도 그렇고 평생을 살면서 제 위에 있는 사람한테 형이라고 불러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는 형형 그랬는데 이게 님자라는 호칭 붙인 게 딱 고등학교 때부터 아니다 중학교 때부터 그런 것 같다. 이게 선배님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뒤에다 님자를 안 붙이게 되면 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근데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지금도 뭐 형님이라 부르는데 가끔 그 주위에 이제 형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을 보게 되면 좀 내가 좀 어색해. 근데 또 그 평생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님자를 붙이면 우리가 무슨 조폭 다니고 깡패 되고 뒤에다가 님자를 붙이냐라고 하던데 아무튼 좀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그냥 오프 더 레코드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친구가 욕을 많이 했었네요. 제 댓글에 이제 보게 되면 안 좋은 그 댓글도 많이 달리는데 8월, 9월, 10월 3개월간 시장이 빠졌었고 이제 11월 달, 12월 달은 제가 괜찮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생들 많았어. 8월, 9월, 10월 3개월간 고생 많았어. 이제 11월 달, 12월 달은 좀만 이제 숨 쉴 수 있는 공간 나오니까 이때 좀 매매 좀 해가지고 돈 좀 벌어놓고 또 한번 보자고. 걱정하지 마, 얘들아. 11월 달은 괜찮다니까. 11월, 12월은 버텨. 형 믿어봐. 11월 달, 12월 달은 버티는 장세 나와. 기술적 반등 구간 나와야 돼. 뭐 그렇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제가 생각한 대로 예측한 대로 다 흘러가지도 않을 뿐더러 혹여나 그게 맞더라도 자만하면 안 돼요. 물론 저는 이제 시장을 뭐 오랫동안 좀 보온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감과 기술이 있어서 확률적인 부분에서 좀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주식은 늘 그렇지만 누군가를 맹신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항상 주식 유튜버가 됐든 전문가의 말이 됐든 그 누구의 말이 됐든 간에 그냥 서포트 해주는 정도로만 알고 투자에 대한 판단과 모든 결정은 본인 스스로가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리셔야지만 본인의 투자 감각이라든가 매매에 대한 부분이 자신감이 붙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어찌됐건 이 친구의 요지는 그거예요. 11월달, 12월달은 시장이 괜찮을 거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단기로 봐야 됩니까? 단기 종목들로 좀 매매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뭐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좀 어떨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이죠. 오늘이 지금 11월 6일 월요일인데, 어제 발표가 났습니다. 주말이었는데, 일요일 날 공매도 금지 기간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내년 6월까지 해서 8개월 정도의 공매도 금지가 나왔는데, 덕분에 오늘 주식시장이 공매도 금지 플러스 전주 이제 금요일 미국장 올라가게 되면서 굉장히 좋은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나 공매도 금지 때문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시가총액 공매도 비중이 엄청 높았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행이 오늘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이 무거운 주식이 이 작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도 아니고 이러한 종목이 상한가 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게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을 호재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전히 저는 8월달, 9월달, 10월달 시장이 빠질 때도 계속해서 2차 전지와 반도체를 그나마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봤고 너무 고점에서 샀던 사람들은 물타기를 하려고 하면 좀 더 기다려라. 자리를 잡고 나서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제는 그 시점이 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에 매수하려고 하는 금액의 한 10%에서 20% 정도는 금액을 투입해도 되지 않을 시점인가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또 신규로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규로 2차 전지를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도 지금 타이밍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매매에 대한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기간에 대한 설정에 대한 문제도 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나는 2차 전지를 뭐 사서 당장 뭐 급하게 쓸 돈이 아니니 뭐 올해 롱텀으로 좀 보고 가져가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에 들어가서 또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될 거고, 아니다 그냥 난 단기적으로 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뭐 지금 들어가서 시장 상승이 좀 나올 때,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때 팔고 나오셔도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단타로 가져갈 건지 중장기로 가져갈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야 되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일단 기간에 대한 설정 문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금액까지 올라왔을 때 어떻게 투자 전략을 포지션을 챙길 것인가 라고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단순히 우리는 지금 뭐 아니면 도의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르면 오르고 뭐 떨어지면 떨어지고 라는 식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좀 예를 들자 그런다면, 우리나라 축구 요즘 제일 핫한 선수들 보게 되면 뭐 손흥민도 있고요, 이강인 선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김민재 선수도 있고 이런데, 나는 손흥민이 좋아서 손흥민 경기만 볼 거야. 그러면 손흥민 경기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강인 팬이야. 그러면 이강인 경기들만 보면 되는 거고, 아니야 난 둘 다 좋아하니까 둘 다 볼래. 그럼 둘 다 보시면 돼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반도체를 가져갈까요? 2차 전지를 가져갈까요? 반도체가 좋으시면 반도체 가져가시면 되고, 2차 전지가 좋으면 2차 전지 가져가면 되고, 둘 다 좋으면 둘 다 공평하게 포트를 나눠서 가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이거를 나는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가? 짧게 볼 것인가? 길게 볼 것인가? 나는 예를 들어서 10% 20%만 먹고 나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롱텀으로 보고 내년까지도 쭉 가져가겠다. 나는 기다릴 수 있다. 물론 이 상승이 뭐 1년 360월 또 상승이 나오진 않겠죠.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지수가 지금 상승하면서 같이 또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좋은 걸 보이고 있는데, 이게 1년 360월 또 그냥 계속해서 움직이진 않을 겁니다.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을 것이고, 하락을 멈추고 나면 또 상승으로 돌릴 것이고, 나는 그러한 굴곡점과 변곡점들을 기다릴 수 있는 자신이 있다 라고 하는 분들은 가져가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개인들이 주식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좀 쉬운 길은 좋은 업종과 좋은 섹터를 오랫동안 가져가는 거, 그게 저는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년에 100번 매매해서 10%의 수익을 내나 1년에 한 번에 매매를 해서 10%를 수익을 내나 결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전업 투자자거나 또는 자기가 본인의 실력에 대해서 월등히 높지 않는 이상은 매매 횟수를 최대한 줄여 나가야 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업종이든 반도체 업종이든 지금 구간에서는 매력적인 가격적인 구간이 왔으니까, 그렇지만 잘 생각을 또 하셔야 돼요. 오늘 샀다 그래서 11월과 12월 좀 올라갔다 해서 이게 또 계속해서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구간이 분명히 또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 건지 본인이 잘 결국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자금에 100%가 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짧게 단기로 생각을 하고 100% 다 들어가서 10% 수익 보고 100% 다 팔 수 있는 거는 오케이, 이거는 이런 전략은 괜찮습니다. 근데 롱텀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지금 구간에 100% 잡아가지고 10% 20% 수익이 났는데도 안 팔고 계속해서 100%의 물량을 계속해서 들고 가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올라가게 되면 다시 떨어지는 구간이 생기니까. 그러면 어차피 내가 롱텀으로 이 종목들을 가져간다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분할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좀 한 10% 사놓고 지수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게 되면 다시 좀 사놓고, 이렇게 잡아놔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옳은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월과 12월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고, 또 내년에 1월 달은 또 내년 뚜껑을 또 까봐야 돼요. 이제 12월 달이 지나게 되면 각국 모든 나라들, 특히 이제 미국에서 내년도 경제 정책을 발표를 할 것이고, 또 예산도 봐야 돼요. 어디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는지 국가 정책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가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12월 넘어가 봐야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전략은 또 1월에 맞춰서 또 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그동안 주식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했다가 11월 달 들어서 조금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렇죠. 계속해서 쭉 그냥 상승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장이 그렇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 시장의 모멘텀에 맞춰서 차분하게 매매를 진행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오늘은 이러한 주제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뭐가 됐든 매일 아침마다 저희 이 개천에서 용자한다 채널 말고 AP투자연구소 채널에서 매일 아침마다 생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실시간 정보도 같이 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제가 옆에서 최대한 서포트를 해드리며 여러분들의 좀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게끔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사연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주식 상담소는 아래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